얘가 지금 영어 지금 공부하고 학원 가야 되고 수학 선행해야 되는데 무슨 과학 시간에 무슨 실험 상자 만들어 오라 그랬어? 야, 이거 아까워. 네 시간에 귀한 시간에 이런 거 하지 마. 너는 그냥 수학 선행해. 엄마가 과학 대신 과제 대신 해줄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그건 아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는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0살이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 깨닫는 거죠. 연애를 해도 뜻대로 안 되고 취업을 해도 뜻대로 안 되고 회사 일도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김민식입니다. 저는 1960년대 어려서는 결핍 속에서 자랐고 어른이 되어서는 풍요 속에서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그 결과 내린 결론, 결핍이라고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고 풍요라고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니더라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 과정에서 얻은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과거의 부모님들은 줄 것이 많지가 않았어요. 돈도 시간도 부족했던 시절이에요. 지금의 부모님들은 줄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세대는 1960년대생들은 가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핍이 있죠. 저의 결핍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고 잘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살았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결핍을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하죠. 문제는 불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경제 선진국이 되었고 다들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 과정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어요. 후진국일 때는 다 같이 가난합니다. 근데 지난 몇십 년간 봤더니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과잉 투자를 합니다. 자, 문제는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부모가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관심도 드려서 다 해줬는데 막상 아이들의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대학 갈 아이들과 안 갈 아이들이 나눠져 있었어요. 대학 진학률이 30%, 나머지 70%는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은 성적이 올랐어요. 지금은 다 열심히 합니다. 모두가 뛰는 사회에서는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좌절을 많이 맛보는데요, 문제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 좌절을 경험하지 않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좌절할 수 있는 뭔가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차단하려고 하죠. 자, 그러면 아이가 어떤 위험에 빠질까? 그걸 내가 다 차단해 주겠어 라고 하다 보면 부모는 어떻게 되느냐? 아이와 한 몸이 됩니다. 부모와 아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서 아이들이 적절한 좌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가 한 아이, 한 자녀, 두 자녀에게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좌절의 경험이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계속 내내어야 할 만트라, 주문이 있어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못 가졌던 거, 내가 못 누렸던 것을 아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에 많은 걸 주다 보면 선을 넘게 되죠. 전 이건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인생에서 생산성이 아주 뛰어났던 두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가 언제냐면 MBC에서 청춘 시트콤 뉴논스톱을 연출하면서 1일 시트콤을 만들 때였어요. 이때 생산성이 뛰어났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MBC PD였기 때문이에요. MBC라는 네트워크 덕분에 저는 조직의 힘을 등에 업고 생산성을 아주 많이 발휘했어요. 자, 이 생산성이 뚝 떨어진 게 언제예요? 2020년에 제가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하고 김민식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이후에 3년이 지나고 저의 생산성은 다시 올라갔어요. 저는 지금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강연 요청 들어오고요, 매년 한 권씩 책을 쓰고요, 블로그에 일주일에 2편, 3편씩 글을 올리거든요. 이렇게 생산성이 뛰어나게 된 비결이 뭐냐? 시간 관리에 있어요. 주어진 어떤 시간,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5편의 시트콤을 연출하기 위해서 시간을 관리했죠. 스태프들의 시간, 출연자들의 시간을 꼼꼼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24시간의 시간 관리를 하면서 저는 시간 관리의 달인이 됐어요. 자, 내가 시간 관리를 잘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생산성이 올라가죠. 자, 저는 이 과정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과연 시간 관리의 달인이 될 수 있을까? 무언가 관리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관리의 대상이 온전히 내 것이어야 해요. 자, 내가 어떤 펀드 매니저예요. 내가 어떤 부자의 자산 1억을 내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만약 내가 그 1억을 2억, 3억 정도 하면 수입의 절반은 내가 먹는다라고 하면 그 펀드 매니저는 엄청 열심히 할 겁니다.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뭐가 문제냐면 24시간이 4시간이 아니에요. 학교 가야 되죠, 학원 가야 되죠, 과제 해야 되죠, 과외 수업 들어야 되죠. 저는
지금 아이들에게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아주 짧은 작은 시간 5분, 10분, 30분 학교 가는 10분 수업 마치고 학원 갔다 와서 30분 이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큰 자극을 얻을 수 있는 도파민이 터지는 어떤 무언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독은 뭔지 알아요? 내 것이 사라지는 게 중독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줘야 할 것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됩니다. 이 시간을 망쳐도 내 것이고 잘 써도 내 것이라는 감각을 경험해야 돼요. 만약 2달 뒤에 학교에서 중간고사가 있는데 이 시험을 망쳐도 내 탓이고 잘 돼도 오로지 내 공이라는 그 감각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학교에서 어떤 과제를 내줘요. 얘가 지금 영어 지금 공부하고 학원 가야 되고 수학 선행해야 되는데 무슨 과학 시간에 무슨 실험 상자 만들어 오라 그랬어? 야 이거 아까워. 네 시간에 귀한 시간에 이런 거 하지 마. 너는 그냥 수학 선행해. 엄마가 과학 대신 과제 대신 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그건 아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는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세요.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에게. 아이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아이의 시간이 엄마 아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괴물이 됩니다. 아이의 24시간을 온전히 아이에게 주고요. 그걸 망쳐도 자기 탓, 잘 되면 자기 복이라고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를 배우는 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어른들 중에 내 뜻대로 뭔가 안 되잖아요. 이게 남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엄마 아빠가 뭐든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해주고 세상에서 잘못될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다 돌아갔어. 근데 20살이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 깨닫는 거죠. 연애를 해도 뜻대로 안 되고 취업을 해도 뜻대로 안 되고 회사 일도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나르시시스트가 됩니다.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근데 안 돌아가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자기 이익을 챙기느라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피해를 생각을 하지 못해요. 피해가 가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죠. 잘못한 게 없으니까 미안해하지도 않고 어쩌면 우리는 아이들을 과잉 보호하다가 괴물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은 이미 비만이 되어버린 아이에게 무엇을 더 해먹일까를 고민하는 엄마와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68년생인데 어렸을 때 영어 유치원이 있었겠어요? 수학 선행학습이 있었겠어요? 그런 거 없이도 IMF가 터지고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에 첨단 산업 역분이 되어서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이들은 우리 어렸을 때보다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야 될 얘기는 이거예요. 너는 지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만하면 충분하다. 어떻게 하면 덜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의 일과에서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덜어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 주문을 스스로에게 외워야 되는데 이게 힘든 이유가 있어요. 지난 10년 사이에 미디어가 우리의 삶에 너무 깊숙이 밀착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TV를 이렇게 틀잖아요. 매 시간마다 대상 시청층이 달랐거든요. 내가 만약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그럼 내가 보고 싶은 만화는 하루 중 TV에서 딱 30분만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어때요? 나에게 딱 맞는 그 컨텐츠가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스트리밍 되잖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를 키우는 엄마예요. 이런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뭘까 찾기 시작하고 불안해서 그 영상을 계속 보면 점점 여러분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죠.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요.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게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스스로를 구원한 주문이에요. 내가 가장 힘들 때 2020년 말에 52의 나이에 구조조정을 당한 후에 SNS 보잖아요. 힘들어요. SNS에 보면 내 동료 PD들이 이번에 새로운 드라마 대본 리딩하고 왔습니다. 막 그러고 친구가 저 이번에 국장 달았어요. 본부장 달았어요. 막 이런 게 올라오면 저는 계속 이제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이 부족했을까? 내가 무엇을 했으면 더 오래 회사에서 일할 수 있었을까? 버틸 수 있었을까? 이런 불안이 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디어의 시대, 정보 과잉의 시대, 우리는 불필요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게 뭔지 알아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2가지 주문을 외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축하합니다. 나 자신에게 거울을 보면서. 왜 축하를 하느냐? 난 이제 회사에서 잘렸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서 오늘 내가 읽고 싶은 책은 다 읽을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서울 둘레길, 관악산 코스가 됐건 북한산 코스가 됐건 다 걸을 수 있어. 나 자신에게 거울을 보면서 진심 어린 표정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축하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 답은 고맙습니다죠. 마찬가지예요. 스스로에게 축하합니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인사를 다시 내가 받아요. 그동안 건강하게 회사 생활 잘 마무리하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그대로 퇴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더 해야 할까 보다는 아이를 보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무엇을 시키지 말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할 때예요. 아이를 보면서 속으로 주문을 외워보세요. 이런 멋진 아이를 가졌으니, 이런 멋진 아이를 키웠으니 축하합니다. 이렇게 잘 자라줬어, 고맙습니다. 근데요, 이거를 아이가 들리게는 하지 마세요. 그냥 안 들리게 마음속으로 해도 아이에게는 느껴질 거예요. 제가 1992년 첫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헬스케어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 시절에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주말에 가서 골프장까지 이렇게 운전하고 왔다 가고, 이사할 때 가고, 병원 이렇게 인테리어 할 때 가가지고 도배하고 있고, 영업사원들 그런 거 했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는 게 많을수록 우리는 눈치를 보게 되는데요. 전 지금 부모 자식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바라는 게 많을수록 본인은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내가 하기 싫은데 네 봐서 해줄게, 대신에 너 뭐 해줄래? 그게 영어가 됐건 수학이 됐건 시험 공부가 됐건,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아이가 성인이 돼서 똑같은 문제를 겪는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를테면 이 아이가 중학생인데 학교에서 친구랑 막 싸웠어. 너 여기 이렇게 긁혔어? 잠깐만, 담임선생님 전화번호 줘봐. 학교 폭력이야. 내 담임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돈을 내야겠어.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아이가 지금 15살 중학생이에요. 근데 딱 10년 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후에 이 아이가 직장에 들어갔어. 똑같은 일을 겪었어. 상사가 일을 시켜가지고, 야 이 자식아 너 이따위를 기한 서라고 써내냐고 혼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뭐야 부장님 너한테 이렇게 했어? 야 사장 전화번호 줘봐. 내가 너네 사장한테 전화할게. 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면 말이죠, 우리 아들을 말이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와 엄마 아빠의 사이에 거리를 둘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이 아이도 언젠가는 어른이 되고 스스로 1인분의 인생을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면 조금이라도 거리를 둘 수가 있어요. 10년 후, 20년 후에 이 아이가 어떤 어른이 되었으면 좋은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조금은 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시그널을 가장 알아채기 어려운 사람이 저는 부모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식당에 갔어요. 놀이공원에 갔어요. 옆에 집에 어떤 아이가 하는 행동을 봐요. 애가 저렇게 버릇없이 굴어? 여러분은 문제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 엄마 아빠의 표정을 보세요.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마지막까지도 끝끝내 알아챌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엄마이고 아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시그널을 가장 먼저 알아채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학교 선생님이에요. 부모를 만만하게 여기는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을 존경하고 귀하게 모실까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아이가 잘못하는 거 딱 하는 거 보고 바로 이놈 시킨 문제 있네, 바로 집에 전화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 뭔 줄 알아요? 학부모님과 전화 통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부모님과 전화 통화 잘못하면 학부모님들이 목치 풀어가지고,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선생님의 이 얘기를 다 들어보면 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있는 어른이에요 라고 하면서 교육청에 신고하거든요. 근데 언제 통화하겠어요? 이걸 학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피해가 너무 늘어나고 다른 선생님들도 이 아이는 좀 수업 시간에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너무 많이 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담임 선생님이 한 10번 참다가 마지막에 전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엄마의 반응은, 우리 아이가요? 선생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 아이에게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는데. 부모의 경우는 가장 첫 번째 시그널은 선생님인데요. 제가 드라마 연출할 때 같이 협업을 하기 좋은 배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배우가 있어요. 이걸 저는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그냥 슬쩍 떠봐요. 컷! 오케이! 좋은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정말 성숙한 배우는요, 감독님은 오케이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제가 약간 생각했던 거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다른 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케이, 나는 괜찮은데 혹시 본인은 어떠세요? 그럼 본인이 괜찮은데 왜요? 뭐 이상한가요? 조명이 뭐 문제 있나? 뭐 동시녹음 삐끔이 안 뜨세요? 이러면 제가 바로 캐치해요. 아니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냥 가요. 다음 것 갈게요. 즉 뭐냐, 이 사람은 같이 협업하지 못할 사람이구나. 협업하지 못할 사람에게 괜히 막 이런저런 얘기해서 내 에너지를 뺏고 촬영장 분위기 싸늘하게 만드는 건 나 싫거든요.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슬쩍 떠볼 거예요. 누구 어머니 오늘 누가 몸이 좀 안 좋았나 봐요. 수업 시간에
시간에 졸다가 선생님한테, 당시 과목선생님한테 혼이 났나 봐요. 우리 아이가 왜요? 아마 애가 어젯밤에 학원 늦게 갔다 와서 그래서 그런 걸 거예요. 애가 자면요 그냥 놔두세요 선생님. 오죽 피곤하면 애가 수업 시간에 자겠냐고요. 그 과목 선생님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그러는데요, 그 과목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자기는 그 시간에 졸린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도대체 교재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 자 이러면 바로 선생님이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끊어요. 즉 그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이 아이의 어떤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연락이 올 텐데요, 그때 여러분이 담임선생님께 취해야 될 태도는 딱 하나예요. 경청이에요. 그리고 계속 캐물어 보세요. 왜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혹시 무슨 게 있나요? 아이들과 무슨 행동에서 뭐 그걸 물어보시고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에게 절대 대신해 주면 안 되는 세 가지. 친구, 숙제, 놀이입니다. 왜 친구, 숙제, 놀이냐? 어렸을 때 친구를 어떻게 사귀고 숙제를 나 혼자 하고 나는 어떤 놀이를 할 때 즐거운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 뭘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연애와 공부와 운동을 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른이 돼서 절대 남이 대신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연애, 공부, 운동이에요. 특히 어른의 연애는요, 이를테면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아빠가 친구 사귈 때마다 야 걔는 뭐 이러 걔는 안 돼, 걔랑 사귀지 마. 야 너는 말이야 사귀려면 저 누구 집이 하여튼 조건이라면 그 집 애만 만나봐. 이런 애들은 깨달아요. 아 엄마 아빠는 내가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배우자에 대한 조건이 있구나,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애들이 결혼하고 나서 힘들어집니다. 왜냐? 부모가 정한 조건에 따라서 결혼했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절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대신해주면 안 되는 게 친구 관계에 대한 간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어른이 되어서 연애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고요. 초중고 때 숙제 엄마 아빠가 대신하잖아요. 20살 이후로 대학에 가고 난 다음부터는 공부를 스스로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는 나이 40, 50에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AI가 나와서 내가 일하고 있는 어떤 직업 분야에서 변화가 생기면 새로운 자격증을 따고 새로운 분야로 이직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공부는 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내가 나이 50에 엄마 아빠 찾아가가지고 나 무슨 공부해야 될까요? 이걸 물어볼 수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퇴직하고 나서 저는 탁구, 줌바 막 새로운 운동할 때마다 너무 좋거든요. 이유는 하나예요. 어려서부터 나는 어떤 놀이를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를 나 스스로 결정을 해왔던 거예요. 우리 때는 다 그랬어요. 요즘 아이들은 문제는 뭐냐? 엄마 아빠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 정해줍니다. 끝나고 나면 태권도 한 시간 하고 음악 리듬 체조 이 놀이 한번 하고 케이팝 댄스 이거 네가 해보고, 다 엄마 아빠가 돈을 주고 도와주는 것들로 하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놀이를 할 때 즐거운지 잘 몰라요. 저는 아이들이 친구, 숙제, 놀이 이 세 가지 활동을 할 때는 절대 부모가 간섭하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른이 되어서 연애, 공부, 운동을 스스로 잘 할 수 있어요. 아이를 밀어내는 거절이 아니라 아이를 성장시키는 거절이어야 해요. 그래서 항상 1, 너, 2, 나예요. 이번 숙제는 1, 네가 먼저 해보고 2, 아빠가 마지막에 한번 봐줄게. 혹시 너가 놓친 거 없나 한번 봐줄게. 1, 이번에 친구랑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네가 한번 친구랑 직접 한번 얘기를 해봐.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아빠한테 얘기해봐. 그럼 아빠가 한번 어떻게 얘기를 하면 더 좋을지 정리는 해볼게. 근데 일단 네가 먼저 알아서 해봤으면 좋겠어. 이건 1, 네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야. 2, 아빠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어. 너와 나의 이 순서를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먼저 알아봐 줄게. 넌 좀 기다려 있어봐. 이런 문제가 있어? 아빠가 일단 학교에 전화할 테니까 넌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에요. 1, 네가 우선, 아빠는 뒤에서 돕는다 라는 순서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활약하는 10년 후, 20년 후 아이들이 자라갈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저는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들과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